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트러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분석 담당하는 이예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인터넷 게임 섹터는 게임 위주로 대응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도 7월에는 이제 시프트업 공모가 있기 때문에 시프트업 공모에 참여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2분기 실적 전에는 넷마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크래프톤이 신작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 종목으로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시프트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0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주주 구성에서 최대 주주랑 텐센트, 그러니까 SI의 지분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직원들 같은 경우도 락업이 걸리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유통 주식 비중이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주가 측면에서는 좀 효율적인 구조로 상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수적인 상장 구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이 기업의 펀더멘탈인데, 13페이지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제 24년도 재무를 제가 추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매출은 작년 1600억대에서 올해 이제 2000억 원대로 성장을 하고, 이 성장의 기반에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줄에 보이시는 스텔라 블레이드가 720억 원의 매출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 여신 니케 게임 같은 경우도 MMORPG랑은 다르게 좀 견조하게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1100억이었는데 올해 1400억으로 OP 마진도 개선이 되면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돼서 공모에 참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넷마블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9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넷마블은 당연히 2분기에는 이제 나울랩이라는 이제 대작의 매출이 반영이 되게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인건비랑 지급수수료율 인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인건비의 매출 비중이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추정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분기의 인건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에 이제 인건비를 경상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2분기 인건비는 작년 대비해서 7% 하락할 거고, 연간으로는 이렇게 매출 비중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수수료도 이제 넷마블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매출 비중 중에 하나인데요. 트렌드를 보시면 꾸준히 40%대에서 30%대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올해 좀 그 하락폭이 가팔라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울랩 게임 매출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울랩 매출 게임 비중을 이제 5천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넷마블이 마블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은 전체 매출에서 10% 이상을 기존 IP 홀더한테 RS를 해줘야 되고, 실대제 같이 일본의 레거시 IP를 사용할 경우에도 하이싱글에서 미드싱글 정도의 RS를 해줘야 되는데, 나울랩 같은 경우는 로우싱글의 RS만 해줘도 충분히 이제 가져올 수 있는 IP이기 때문에 그 게임의 매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전체적으로 지급수율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분기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실적이 훨씬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얘기를 할 때 DNC 미디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28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DNC 미디어 목표 주가를 기존에 29,000원에서 3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상향을 한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24년도 연간 영업이익 추정을 120에서 130억 원 레인지로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로직은 작년에 기록했던 웹툰 유통 관련 영업이익 60억 원이 그대로 플랫하게 유지가 되고, 거기다가 나울랩 OSMU 관련된 로열티가 붙는 그런 가정을 했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5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가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로열티 매출이 아닌 순수한 본업 매출로 이뤄낸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부분은 제가 기존의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추정치를 반영해서 다시 목표 주가를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분기에도 이제 로열티 매출이 안 들어오는데 1분기보다 영업이익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일본에서 피코마 독점이 2분기부터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도 지속적으로
매수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래프톤을 왜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매수를 고려하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14페이지를 보시면은 내년에 이제 나오는 신작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크래프톤은 이제 기대작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나올 다크앤다커도 나름 기대작이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공들여서 만들고 있는 밸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PC 콘솔 게임이 내년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업할 수 있는 시점은 4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재무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저는 1,400억 원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2가지 가정은 결국 니케랑 스텔라블레이드의 매출 가정인데, 저는 스텔라블레이드는 180만 장 판매를 가정을 했고, 니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 빠지는 걸 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니케의 공모가 밴드의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 3.6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PER이 이제 27배입니다. 보통의 한국 게임주들이 이제 20배 정도 받는 거를 감안했을 때 약 30%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부여가 되는데, 저는 이거는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고, 정당화되는 이유는 이제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시프트업은 전부 자체 IP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이랑 콘솔 2가지 플랫폼에서 모두 이제 워킹한 IP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력 수가 300명 정도로 굉장히 슬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은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5월 말에 드디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거래소에 상장을 할 거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장까지 3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뭐 쿠팡의 사례를 보거나 최근에 이제 비슷한 규모로 상장하는 기업들 사례를 봐도 의외로 이제 한 달 내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시기는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늦어도 7월 초에는 상장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은 전 적정 시가총액 5조 원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밸류는 이제 PSR 기준으로 3배이고 25년 포워드 기준 30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와서 이 정도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정당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기 때문에 네이버를 사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면은, 네이버한테는 좀 뉴트럴한 이벤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웹툰 중소형주를 베스킷으로 이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탑코 미디어 이렇게 3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제가 TP를 달고 커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키다리 스튜디오나 탑코 미디어도 웹툰에 그러니까 웹툰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3종목 투자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인터넷 기업, 게임 기업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반기 제가 리포트 제목을 결실을 맺는 한 해라고 지은 이유는 굵직굵직한 상장이 2건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